인물 읽는 여자가 21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로 잘 알려진 앨버트 앨리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위키백과 심리학 사전, 사이트 원더풀 마인드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앨버트 앨리스는 1955년에 합리정서 행동 치료를 개발한 미국 심리학자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미국 전문심리학위원회에서 임상심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십 년 동안 뉴욕시의 비영리기관인 앨버트 앨리스 연구소를 창립했으며 소장을 역임했다고 하죠. 심리치료의 인지적 혁명 패러다임 전환과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1982년 미국과 캐나다의 심리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설문조사에서 앨리스는 역사상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심리치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매거진 심리학 오늘은 프로이트를 포함하는 어떤 개인도 현대의 심리치료에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앨버트 앨리스는 1913년 9월 2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아동기의 사건들이 인격체로 형성해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견해는 앨리스 자신이 선천적으로 적극적 문제 해결자이자 역경을 활용하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그가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보는 견해이자 자신이 창안한 REBT 이론이 주장하는 인간에 대한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에 관한 결정 요소로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던 때인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앨리스 자신은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생리학적 기초에 관한 그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을 개발하고 전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 그의 심리적 어려움이었던 대중 앞에 연설하는 공포와 여성에게 다가가는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중에게의 강연 또는 워크샵, 그리고 REBT 원리나 기법의 궁극적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브롱스 식물원의 위험 무릅쓰기 연습을 시도했다고 하죠. 한 달 동안 100명의 여성에게 다가가 사회적 교섭을 시도하지만 단지 그 중에 한 명만이 그와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1943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한 뒤에 주로 부부나 가족 및 성치료에 전념했습니다. 1940년대는 정신분석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 그리고 치료자로서의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전적인 정신분석보다 변형된 분석을 활용한 내담자들이 보다 좋은 진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신분석의 반과학적이고 수동적인 면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개혁을 목표로 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합리적 치료의 이론적 원리와 기법들을 형성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 이론을 성문제와 성치료에 적용한 죄의식이 없는 성을 출판하였으며 1959년 비영리 추구 교육기구인 합리적 삶을 위한 연구소를 창설하여 REBT를 적용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1962년 심리치료에서의 이성과 정서라는 책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치료에 관한 그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첫 번째 시도로 담고 있으며 현대 인지행동 상담 이론의 초기 고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60년 후반에 앨리스는 REBT를 마라톤 집단 상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라톤 그룹은 REBT의 표준적인 인지행동적 절차를 이용했으며 다양하고 실험적이며 정서적인 연습과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1970년대 미국의 정신건강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1985년에 탁월한 학문적 기여에 대한 평가로 APK가 수여하는 상을 받음으로써 인간의 정서적 장애와 그 치료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시발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합리정서 행동치료는 인지정서 행동치료라고도 불리는데 인지주의 심리학적 입장에서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와 장애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침이며 철학적 및 경험적 근거를 가지는 심리요법입니다. 앨리스는 1956년에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그의 이론을 발표한 후 1957년 합리적인 심리요법과 개별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독창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앨리스는 장애를 만드는 생각과 대결하는데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REBT를 초기에는 합리적 치료 RT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마치 앨리스가 정서적 탐색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맞서서 그는 1961년에 합리적 정서 치료로 명칭을 바꾸었고 1993년에 합리정서 행동치료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앨리스는 합리정서 행동치료의 영감을 고대 철학, 특히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스토아 학파 후기의 철학자 에픽테스토스의 인간은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해 불안해진다라는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의 첫 번째 이론이자 주된 이론인 합리적 치료 이론은 외부의 것들에 의해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가정하며 외부의 일과 사건에 대한 그의 인식, 태도 또는 내면화된 문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에 의한 철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교본의 에픽테스토스가 쓴 것과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정서와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정 사건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자기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확인함으로써 느끼지 않아도 될 불쾌한 정서를 만들어내고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나는 완벽할 정도로 유능하고 합리적이며 가치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세 번째, 나쁘고 사악하며 악랄한 사람은 비난과 벌을 받아 마땅하다.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큰 실패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 불행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여섯 번째,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내게 일어나 큰 해를 끼칠 것이 항상 걱정된다. 일곱 번째, 어떤 난관이나 책임은 부딪혀 해결하기보다는 피해가는 게 더 쉽다. 여덟 번째, 나는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며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한다. 아홉 번째, 과거의 영향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과거의 경험과 사건은 현재 내 행동을 결정한다. 열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고통을 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해야 한다. 11번째, 모든 문제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으므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입니다. 사람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에 따라 그 사건을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REBT에서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수를 하면서도 더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배우는 창조물로서 자신을 수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합리적 삶을 강조하며 인지적 관점과 더불어 실존적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기저에는 언제나 인지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감정행동 치료 모델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생각을 해석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우리 내면 세계뿐 아니라 외부 세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경험을 재앙으로 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와도 큰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버트 앨리스가 이 모델을 만들어낸 이유이기도 하다네요. REBT 모델은 에런 백의 ABC 모델과 인본주의 접근 등을 고려한 이론이 추가된 치료 모델입니다. ABC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ABCDF는 상담 과정에서도 중요한 치료 절차로 이용되는데, 이는 선행사건 A, 신념 B, 결과 C, 논박 D, 효과 E, 감정 F를 나타냅니다. 즉, 인간의 불안이나 우울, 열등감, 시기, 질투 등의 정서적 반응은 주로 개인의 신념 체계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적 반응의 원인이 어떤 사건의 발생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가지는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며, 그 혼란된 정서는 합리적 신념에 의해 효과적으로 논박이 될 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박의 결과로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인지체계를 가져오는 효과와 그에 따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박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을 변별할 수 있도록 비합리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비합리적 신념의 논박이라고 하네요. 나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당위성을 반박하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실수를 하면 왜 그것이 끔찍한 일인지, 실수를 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나쁜 상황인지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되묻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적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심리적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말들을 마냥 뭐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위적 언어 패턴을 선호와 소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충족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REBT에서는 다양한 상담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생활 철학을 획득함으로써 정서적 장애와 자기 패배적 행동을 극소화시키는 데 목표를 둡니다. 또한 일이 잘 풀리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일을 줄이고 미래의 어려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라 합니다. 인지-행동 중심의 심리치료의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앨리스의 방법은 분노, 불안, 좌절, 사회공포증, 부끄러움, 성적 불능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